그러게 말입니다. 비선 끼리끼리 개명이 수상합니다. 이 의료계 최순실 이 박채윤 씨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인물로 확실히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뒷얘기가 끊이질 않는데요. 먼저 이현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채윤 씨가 개명한 것은 좀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그 나이와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채윤 씨가 원래 48인데 사실 이 48 정도 되는 나이대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채윤. 이 이름 잘 없거든요. 조금 요즘 그 트렌드지 않습니까? 이 채윤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본명이 박인숙 씨라고 이제 저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최순실이 개명을 한 게 2014년 2월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박채윤 씨도 개명한 게 그 최순실과 만난 다음 그 다음 해, 그 3월에 2014년 3월에 또 개명을 했어요. 본인만 개명했으면 괜찮은데 그 처갓집이 또 거의 다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최태민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이 뭐 이름을 6번이나 바꿨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개명도 잘 안 됐고, YS대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는 거의 개명이 이제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법원에서 그냥 금방금방 개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명 자체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 보면 장시호도 개명했죠. 뭐 모든 사람들이 개명한 거 보면 이게 뭔가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숨기기 위해서도 개명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혹여나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최태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신분을 계속 세탁해 왔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 그랬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어떤 다른 그 최순 씨가 만난 사람들끼리는 뭔가 어떤 공감대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공감대 뭐 이런 게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물론 뭐 개명이 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삼남매가 뭐 비슷한 시기에 이름을 모두 바꿨다? 좀 생소한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죠. 뭐 사실 진짜 저는 이제 개명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진짜 쉬워졌어요. 요즘에 개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절차만 거치면 됩니까? 한 3개월 정도면 됩니다, 그냥. 예. 서류 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류 이유에 내는 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유도 뭐 하다못해 내가 역술인에게 뭐 점을 봤더니 이름이 안 좋아 성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웬만하면 요즘에 해주는 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개명이 아무리 쉬워도 그런데 본인, 동생, 남동생, 여동생이 거의 동시에 개명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숨길 게 의식이건 뭔가 그런 필요가 아니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개명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개명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저도 뭐 추측이니까요. 뭐 최순실 씨도 그 시점에 개명을 하고 지금 박채윤 씨 그다음 남동생 여동생도 다 그 같이 개명을 했다면 한 달 차입니다. 네, 그 개명에 무언가의 좀 또 다른 이 내부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걸 추정하는 건 변호사가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박채윤 씨 남매들의 개명이 혹시 최순실 씨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부인 박채윤, 처남 박희준, 처제 박채희 개명했죠. 그리고 원래 김영재 증인도 원래 김영복에서 개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2개월 전 최순실이 최선원으로 개명한 직후예요. 우연의 일치예요? 아니, 전혀 그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이 없시다. 왜냐하면 저희 그 교회에 권사님이 지금 이름을 최순실이 바꿔준 그동안 예, 뭐 권사님의 추천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개명을 한 뒤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상식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최순실 씨하고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 같은 스타일로 이름까지 개명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개명을 하면서 완전히 끈끈한 너무 비꼬지 마세요. 그러니까 끈끈한 인맥이 되면서 왜냐하면 사업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가는 서로 상호 간에 신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밀어주는 그런 게 사회적 통상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름까지도 바꾸고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시점부터 오히려 최순실 씨가 훨씬 더 그 대통령에게 더 이렇게 그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더 많이 밀어주는 비즈니스를 더 많이 밀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박채원 씨도 그 이름을 개명하는 데는 그 비즈니스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자꾸 리틀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지만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수단이나 로비력, 그 다음에 특검에 흠집 내는 거, 어허. 그리고 이름 개명하는 것까지 지금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서로 유대감을 갖는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사실 비선 의사의 처가가 이름을 다 바꾸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런데 이름을 바꾼 시점이 뭐 최순실 씨와 연관도 있지만 뭐 그것도 빼놓더라도 이종 네네. 의원님. 네. 의료농단이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의료농단을 이름이 바뀐 다음부터 줄줄이 공교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의료농단이라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박채윤 씨가 중동 진출, 중남미 진출에 거의 목을 매달아요. 예. 우리는 이 회사의 중동 진출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경제수석이 자리를 날라갔다. 예. 사직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커넥션의 계기가 됐다라고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요. 거의. 누구죠? 최순실 씨 본인, 그 다음에 딸 이름, 그 다음에 조카 장시호 씨, 그 다음에 박지훈 그 일가.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름을 많이 바꾼 사람, 최태민 씨의 이름 바꾼 행적을 보면 전부 다 종교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의 귀의를 했다면 천주교식 이름, 또 뭐 어디 그러니까 불교에 귀의했다면 또 법명을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서너 번, 또 뭐 선녀한테 받은 이름, 팔선녀한테 받은 이름을 해서 또 바꾸고 하다 보면 6번의 이름의 거의 모든 계기가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유추를 한번 이렇게 한다면 혹시나 정말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 세상에 요즘은 어느 박채윤 씨 주변 뭐 친척들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요즘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사주도 보나요? 어떻게 권사님이 이름을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적 이유까지는 너무 확대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떤 또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백 변호사님. 네. 박채윤 씨 뭐 개명 얘기 나오고 뭐 그 집안 얘기 나오니까 박채윤 씨 나오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다 분석이죠. 안종범 전 수석인데 안종범 전 수석이 나 본인 받은 거 그냥 화장품이었다. 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는데 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종범 수석의 변호사이든 아니면 어떤 법률가이든 조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세요. 나는 화장품 선물로 받고 화장품 정도는 뇌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장품 정도라면. 예. 근데 지금 김영란법 적용되기도 전에 이거 뇌물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점수 딸 수 있는 거 해줘서 고맙다 하고 추석 선물은 지나도 받을 게 있으면 일단 최소한 2개는 받았을 텐데 이 2개가 다 화장품이었는지 그 명품객 이 와이프가 받은 게 그 시점이랑 계산해보면 딱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뇌물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일단 진술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술입니다. 최선의 진술. 제가 만약에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돼? 이거밖에 없을 텐데라고 했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심정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 화장품 선물인 줄 알았다. 이게 진짜 마음에 쏙 와닿는지 안종범 전 수석과 박채윤 씨 통화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컵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소장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로텔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뭐 지나서도 받을게요가 자꾸 맴도는데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명품백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특검 밝혀낸 전달 경로를 보면 이게 이제 명품점에서 이제 박채윤 씨가 가서 이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갈 것이 어떤 이 명품백이 보면 아주 최고가의 명품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승용차, 경차 같은 거 하나 값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명품백인데 사실 이런 것 정도 뭐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 본다면 부인한 점수를 많이 땄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점수 특검에 오니까 본인이 이걸 좀 면탈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더 남겨진 수첩이 있다. 자, 그걸 갖다 줄 때는 협조를 할 테니까 좀 이 부분은 좀 무마를 해달라. 이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자기의 그때 데리고 있던 행정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에 있던
그 수첩 39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황을 보면 하여튼 안종범 수석이 이 드러난 이 문제, 이게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뇌물죄거든요, 사실. 예. 이걸 어떻게 하든 좀 피해가야 돼. 왜냐하면 공무원들 뇌물죄는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나머지 죄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받아도 상당히 형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그 수첩까지 정말 스모킹 건이 됐던 그 수첩까지 갖다 준 배경에서 보면 정말 이 뇌물죄만큼 어떻게 하든지 안 걸리게끔 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가 좀 숨겨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 아까 통화 내용은 계속 귀에 맴돌긴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 측이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측은 아니 안 전 수석이 가방도 요구했는데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면세점이 들릴 수 없으니까 면세점이 들릴 수 없으니 이 좀 명품 가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좀 구차한 느낌까지 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확인해 보면 금방입니다. 저 통화 내용이 녹음된 시점 그리고 명품백이 전달된 시점 명품백 다 백화점에서 결제해 놓으면 안종범 수석의 부인이 와서 찾아가는 형태였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저 녹음 파일 바로 직전에 무언가 선물이 백이었는지 화장품이었는지 그 결제 시점만 보면 뭐 대부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까 그 통화 내용 중에 저는 부인에게 점수 딸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더 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명품백으로 백이 큰 게 교체가 되면 알아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비싸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은 일단은 어떻게든 지금 뇌물죄에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가 보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벗어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저는 또 이 부분이 궁금한데 백 변호사님. 네. 부인이 몰래 받았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본인만 혐의에서 빠져나오려는 걸까요? 아니면 부인과 모두 자신을 다 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부인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진술이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공직자 신분이 그리고 공직자 안종범 수석은 몰랐다잖아요. 그럼 공직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적으로 받는 선물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남편의 힘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줘도.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모르면 뇌물죄가 아닙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아예 딱 세팅을 해서 진술을 틀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김영란법 이유는 안 되죠. 네, 그렇죠. 김영란법 이유는. 김영란법 이외에는 그 부인이 무엇을 받더라도 그건 김영란법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영란법이 훨씬 더 이렇게 그 조밀하게 그 법을 제정한 셈이 되죠. 김영란법은 이제 작년 9월부터 시행이니까요. 그 전 얘기죠. 전 얘기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장님, 근데 저 박채훈 씨가 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가를 좀 요구해서 선물을 건넸고 순수한 마음으로 건넨 선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옛날 DJ 대통령께서요, 측근들한테 돈 받지 말, 불법 자금 받지 말아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깨끗한 돈은 받아도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깨끗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디 깨끗한 돈이 있고 꼬리표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가지만 그게 나중에 다 뇌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김영란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청탁을 할 적에 딱 청탁이 생겼을 적에 일이나 이럴 적에 웬만한 순수하지 않다.